사우디아라비아가 마침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하는 데 성공했고, 사우디인들은 전쟁 전 석유 공급량을 시장에 신속하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이 현재 하루에 7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송유관의 최대 허용 수송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을 위한 또 다른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의 공격성이 바로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이 지역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침내 군주국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언론은 전날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5,3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자산을 동결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이란 국민들의 거주 허가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골든 비자를 포함해서요. 이란인들은 왜 그런지 놀라워하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서 거주 허가를 빼앗고 자산을 동결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고 이 채널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스폰서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이 에피소드의 구정 댓글에 있습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의 설명란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해 대량의 석유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동서부를 연결하는 송유관이 오늘 완전 가동되기 시작했고,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기술적 돌파구는 주요 수출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이후에도 원유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수년간의 행동 계획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유조선 함대가 원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 홍해의 얀부 항구로 재배치되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 중요한 공급 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얀부를 통한 원유 수출은 하루 약 5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왕국은 또한 하루 70만에서 90만 배럴의 석유 제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하루 700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크림과 유럽 양국에 교환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교환 형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크림 등에서 수백만 배럴이 교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크림과 유럽으로도 원유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크림, 유럽에서는 최근 하루 700만 배럴의 원유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이동하며, 이 중 일부는 양국의 교환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하는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최근 크림과 유럽에 교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용 연료로 정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자국 영토를 통한 공급을 차단하는 동안 왕국에서 디젤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 하루 약 1,500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것을 얀부를 통한 경로가 부분적으로만 보완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우회 경로 덕분에 석유 가격이 이전 공급 충격 때처럼 위기 최고치까지 오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석유 시장의 우려는 홍해가 새로운 분쟁 전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전에는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았지만 실제로 위협을 가하긴 했습니다. районе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и ракетами. 세계 최대 석유 공급국이자 신뢰받는 파트너로 명성을 쌓아온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 즉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지 몇 시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에서 서부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해 이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유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광대한 유전지대에서부터 산업 항구 도시 얀부까지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이어지며 그 길이는 1200km가 넘습니다. 참고로 이 송유관은 이전 분쟁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과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우디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봐, 호르무즈 해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안을 갖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전국에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얀부 항구를 공격하거나 바블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시 석유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얀부에서의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집트의 수메드 송유관을 통해 석유 공급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이웃을 잘 알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한 달 동안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란이 카타르와 오만 같은 중재자들까지 공격하고 두바이 금융 중심지에 타격을 가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 과정을 방해할 의지를 보인 그 대담함과 공격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그들의 행동에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정부는 물론 미국이 전쟁을 신속히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란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아마도 전쟁 이후에 방어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스러운 전략적 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했더라도 그들의 안전은 여전히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테헤란이 페르시아만 목표물 공격에 성공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가 서로 미국과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보이지 않게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군주국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안보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반드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끝나면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럽연합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내부 의견 차이로 역할이 늘 제한됩니다. 파키스탄이 대체 무기 공급자로 나설 수 있지만 이는 호환성 문제를 일으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드론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협력에 적시에 개입했습니다. 현재의 현실은 전쟁이 끝난 후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접근 방식을 제고하고 상호 연결된 센서, 요격 시스템, 그리고 조율된 계획에 기반한 더 강력한 통합 지역 방어 체계를 구축하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방위 분야에서 자국의 접근 방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에게 현재 러시아인들과는 전혀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만 국가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더욱 각인시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그들의 영토를 공격할 때 중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합니까? 누가 이 두 나라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돕는 걸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결론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 구독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